자, 다음은 주장하는 글쓰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 도토리를 가져가지 마세요. 도토리는 야생동물의 겨울 양식입니다. 가져가지 마세요. 자,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그냥 무턱대고 가져가지 말라는 것과 이런 이유 때문에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둘의 내용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 주장의 근거를 밝혀야 되겠다. 자, 가나 중 더 설득력이 있는 글은 나, 그 이유는 이유, 제시. 자, 주장하는 내용을 쓸 때 근거를 제시하는 이유는 보다 더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주장하는 글 특성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글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의 전쟁은 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될 것이다. 전 세계은행 부총재 이스마일 세라겔딘의 경고이다. 이 말처럼 인류는 물 부족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세계가 물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 기상기구는 지금처럼 물을 소비할 경우 2050년에는 3명 중 2명이 물 부족 상태로 생활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50년이 되면 한국이 회원국 가운데 물 부족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물이 부족한 상태는 인류에게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앞으로도 인구는 증가할 것이며 늘어나는 인구만큼 식량이 더 필요해진다. 따라서 곡식의 재배를 위한 담수 필요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심화되어 지금처럼 물을 쓰다가는 2050년이 되기도 전에 인류는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전쟁과 같은 국가 간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대상이지만 물의 양은 한정적이어서 물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 벌어질 것이다. 국가 간의 갈등은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인류에게 커다란 시련을 안겨줄 것이다. 일부에서는 바닷물로부터 염분을 포함한 용해 물질을 제거하여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담수화를 통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물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것은 비용이 높고 기술이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시설의 구축이 선진국 중심이라는 점에서 전 인류가 사용하기에 어렵다. 또한 해수 담수화 기술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증기를 이용한 증발법을 사용하므로 결국 해수 담수화 기술은 다른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물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안겨줄 것인지 아니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물려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위기를 과소평가한다면 영화에서나 펼쳐질 비극적 미래는 현실이 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물 소비 행태에 관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을 경제적으로 쓰도록 노력하자. 자, 글의 내용을 잘 파악해 보았나요? 21세기에는 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될 것이다. 지금도 바이러스 전쟁이죠. 우리 인류가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흑사병이라든지 또 뭐 천연두라든지 항상 바이러스의 공격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지구촌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지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가 같이 바이러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어, 전체 지구가 모두 그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지금 굉장히 어, 여러분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처음 겪어보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다. 자,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은 우리가 물을 펑펑 쓰고 있는데 이 물도 점차 고갈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공기로부터 어떤 공격도 많이 당하고 있죠. 황사로 인해서 제대로 숨을 쉬기 어려운 그런 때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다. 또 세계가 물 부족으로 인해서 서로 쟁탈전을 벌일지도 모른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이유는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서 담수 필요량이 늘어났다. 그리고 가뭄이 심화된다. 기후변화. 두 번째. 자, 그러나 이러한 담수화 기술도 환경 문제로 이어진다. 이 담수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전 인류가 사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가난한 나라는 이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겠죠. 지금도 뭐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식량과 물이 항상 부족한 상태이죠. 그것은 척박한 그 나라의 환경과 그 다음에 또 국가가 가난해서 그것을 처리할 비용이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 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을 경제적으로 써야 한다. 아껴 써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가장 낭비를 많이 하는 것이 물과 전기 이런 것들을 그냥 펑펑펑 우리가 쓰고 있는데 결국은 석유를 이용한 뭐 전기 사용 등은 결국 지구의 자원을 우리가 다 쓰는 거잖아요. 지구의 자원을 우리 세대에서 다 쓰고 나면 결국 후세대는 쓸 자원이 없다. 자,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주장, 근거 각자 적어 봅시다. 자, 글쓴이 주장은 물이 곧 고갈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의한다, 그렇지 않다. 동의하는 까닭, 그렇지 않은 까닭. 거기에 각각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우리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할 때 어떤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해야 되겠죠.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또 상대방은 다른 반대 의견이 있다면 그 근거를 부수는 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나는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너의 근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우리가 무조건 우기는 걸 갖다가 근거가 없을 때 너 왜 우기냐 이렇게 말을 하지.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근거가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 그러면 굉장히 그 말에 동의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자,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쓰자. 우리가 근거를 잘 제시하는 사람은 평소에 그것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근거를 생각해낼 때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리를 통해서 근거를 생각해내야죠. 자, 이런 모든 것이 사고 과정이다. 자, 다음 글을 보면 연예인과 팬클럽이 함께하는 선행 이렇게 나왔죠. 요즘은 팬클럽이 연예인과 같이 어떤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연예인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정도였다면 요즘은 그들이 모여서 함께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뭐 선행도 하고 또 연예인이 잘못했을 때는 지탄을 하기도 하지만 또 연예인이 불필요하게 다수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는 대신 나서서 적극적으로 또 옹호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기능도 있고요. 그런데 또 최근에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노래를 띄우기 위해서 음원 사재기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음반계에 어떤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다수의 가수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도 하게 된다. 이것은 잘못된 팬덤 문화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겠네요. 어떤 면은 참 좋은 행동으로 보이고 어떤 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자, 이 두 관점을 잘 보고 나의 주장, 나는 어떤 내용으로 한번 내 생각을 전개해 볼까요? 나도 그런 팬클럽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참 좋았다. 또는 이런 행동은 같이 팬클럽 활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다. 뭐 이런 등등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자, 인터넷에서 조사하였다. 자,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다룬 것을 조사하였다. SBS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책에서 팬덤 문화를 다룬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다. 그 다음에 전문가. 보면은 뭐 인터넷에도 전문가가 나오고 유튜브에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자료를 여기다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각자 한번 적어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는 여러분이 조사한 자료를 여기다 정리를 하고 요 자료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적절하면 쓰겠다. 그 다음에 요것은 조금 적절하지가 않다. 뭐 요거는 좀 적절하다. 그 다음에 요것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나의 주장에 조금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것을 취사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자료 선택하기. 그래서 내가 주장할 내용에 맞는 자료만 여기다가 따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제목은 청소년들의 팬덤 문화. 나는 적극적으로 뭐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나는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이 뒤에 내용을 완성을 해 보세요. 자, 내가 그렇게 생각한 환경이 있겠죠. 요즘 팬덤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연예인들에 대해서 어떤 활동들을 대중들이 하고 있는가? 그다음 용어의 정리. 팬덤 문화란 뭐다? 그다음에 문제 제기.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내 주장에 맞는 문제. 그다음에 나의 주장, 그다음에 근거, 그다음에 마무리. 자, 다 쓰고 난 다음에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봅니다. 나의 주장은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반반인 주장이 있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좋다고 했다가 나쁘다고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의 근거가 타당한지 아니면 오히려 주장과 맞지 않은 건지. 그 다음에 글의 짜임에 맞게 문단이 구성되고 있는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잘 전개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문장의 표현이 간결 명료해서 잘 전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불필요한 문장, 내용은 삭제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안녕.